자, 안녕하세요. 애프터 이펙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애프터 이펙트 CC 버전 2019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애프터 이펙트의 기본적인 인터페이스를 한번 살펴봤고, 그 다음에 파일을 임포트하는 방법도 알아봤습니다. 애프터 이펙트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프로젝트 창, 이 부분이죠. 그 다음에 여기 컴포지션 창, 컴포지션 이 부분, 그 다음에 여기 타임라인, 이 세 가지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여기가 가장 중요한 영역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단순하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제일 처음에 이제 창을 열면은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이런 화면이 나오고 여기 두 개의 아이콘이 보입니다. New Composition, New Composition from Footage 이렇게 돼 있어요. 자, Composition이라는 것은 그나마 우리가 한번 이렇게 이걸 Composition이라고 한다고 배웠습니다. 이 창을. 그 다음에 여기 New Composition from Footage라는 말이 있어요. 이 Footage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처음 듣죠. 처음 듣는데 요거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불러왔던 소스들 있죠. 여기 이미지 이렇게 불러왔었는데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푸티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러오는 소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애프터 이펙트가 친절하게도 이 컴포지션 창을 바로 컴포지션 창이 있어야지만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바로 열 수 있게끔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 놨는데 푸티지, 즉 소스가 없는 상태에서 컴포지션을 만들 수 있는 메뉴, 그 다음에 어떤 작업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고 바로 소스, 즉 푸티지를 불러오면서 그 소스에 맞는 컴포지션 창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옵션 메뉴도 함께 넣었습니다. 그럼 뉴 컴포지션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뉴 컴포지션 하면은 이렇게 컴포지션 세팅 창이 뜹니다. 여기에서 일단은 오케이 할게요. 컴포지션 1이라고 되어 있죠. 컴포지션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오케이 하면은 이렇게 컴포지션 창이 자동으로 생성되고 여기에도 이제 변화가 생겼죠. 컴포지션 컴프 1이라고 나왔고 이 컴프 1에 대한 정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직 푸티지, 소스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비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야지 이제 작업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죠. 우리가 다시 new 해가지고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걸 클릭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바로 우리가 작업할 소스들이 있는 자, 크라우드를 한번 불러올게요. 자, 이렇게 우리가 작업할 이미지를 불러오면서 그 이미지에 맞는 컴포지션이 바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 느끼셨겠지만 중간에 어떤 컴프가 나온다는 메뉴가 없어졌어요. 컴프 1, 뭐 밑에 하단에 뭐 프레임 레이트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없이 바로 이 이미지에 맞는 컴프가 생성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도 이미 컴프가 여기 클라우드 컴프가 만들어졌고 소스도 들어왔고 이렇게 컴프 정보도 여기 등장을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자, 이렇게 친절하게 컴포지션을 새로 만들면서 작업할지 그냥 푸티지를 가지고 오면서 그걸로 컴프를 만들 건지 두 가지 메뉴가 보이죠. 우리는 일단 뉴 컴포지션으로 불러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컴포지션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자, 컴포지션 1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프리셋은 우리가 작업할 여러가지 해상도를 맞춰 가지고 작업 프리셋이라고 합니다. 프리셋이 있는데 HDV, HDTV 이걸로 맞출게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해상도예요. 1280720으로 일단 맞춰주고 여기 락이 걸려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수치를 이렇게 바꾸면은 하단에 이 수치 아래쪽에 있는 길이도 바뀌어집니다. 직접 이렇게 키보드로 입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퀘어 픽셀이라는 것은 픽셀이 사각형 1대1 사각형짜리를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좀 그대로 두면 되고요.
자, 프레임 레이트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30프레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대로 둬도 되고, 풀 레졸루션도 상관없고요. 이것도 상관없고, 중요한 건 이제 이 듀레이션이 중요합니다. 듀레이션. 이 듀레이션이 작업 창의 길이입니다. 요거는 요 타임라인에 타임을 얼마나 줄 건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하단에 시간을 얼마나 결정할 건지를 주는데, 우리가 뭐 5분짜리 영상을 만들 수도 있고 10분짜리 영상을 만들 수도 있고 1분짜리 짧은 영상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일 앞부분에 있는 게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거는 분, 그 다음에 세 번째 있는 거는 초, 그 다음에 있는 게 요게 프레임이 되겠죠. 프레임. 자, 프레임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30프레임을 1초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30프레임 1초, TV 방송인 경우에는 이제 30프레임 1초가 기준인데, 극장용 영화나 이런 것들은 24프레임이 1초가 돼요. 그래서 어떤 매체에 나가느냐에 따라서 이 영상의 그 프레임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프레임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우리는 30초, 10초만 한번 해볼까요? 10초. 자, 이건 백그라운드 컬러인데, 뭐, 일단 검은색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컴프를 하나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만들면서 자동으로 이제 처음에 나온 선택 버튼을 따라 가지고 만드는 방법도 있고, 자, 이 상태에서 컴프를 하위 버전이 CS 버전에서는 이렇게 두 개로 버튼이 없기 때문에 보통 컴프를 컴포지션 상에서 New 컴프, 자, 이렇게 해서 컴포지션 세팅 정보창을 열어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셨겠지만은 New 컴프의 컨트롤 N입니다. 이렇게 단축키를 이용해서 만들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한번 직접 눌러 봅시다. 자, 이렇게 컨트롤 N 누르면은 컴포지션 세팅창이 열립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하단에 버튼 클릭하면 또 컴포지션 창이 열려요. 이 하단에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컴포지션 창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뭐 편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제작을 하면 되고요. 일단 이번에는 우리 메뉴에서 컴포지션 창을 하나 만들어 봅시다. 자, 뭐 선택은 우리가 아까 전에 만들었던 그 세팅 그대로입니다. 10초로 이렇게 설정되어 있고, 컴포지션 창 이름을 한번 바꿔볼까요? COMP-01 이렇게 한번 이름을 바꿔줍시다. 이 컴포지션 창의 이름은 작업의 어떤 특징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겠죠. 작업자가 알기 쉽게 작업을 할 수 있게, 또는 우리가 이런 것의 이름을 작업자들끼리 약속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면 001번의 컴프창이다. 이렇게 하면은 SC001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고, 이렇게 하면은 다른 사람이 그 팀 작업을 참여를 하게 되어 가지고 작업 프로세스를 파악하기에도 이렇게 통일된 네이밍을 통해서 이게 어떤 내용의 작업이다 라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작업을 같이 할 때에는, 또는 본인 혼자 할 때에도 어떤 표준화된 그런 방법을 따라 가지고 작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SC001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컴프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작업을 할 준비는 이제 다 된 거예요.
새로운 컴프가 만들어졌고 작업을 할 준비도 다 되었고 이제 파일을 한번 열어봅시다. 제가 파일이라고 할 수도 있고 소스라고 할 수도 있고 결국 그 소스는 이 에펙에서는 또 푸티지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프로젝트 패널의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해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픽사베이에서 무료의 어떤 이미지들을 다운받을 수 있다고 했죠. 저도 이제 거기에서 다운을 받아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크라우드 한번 임포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임포트를 하면은 이 이미지의 정보가 이 상단에 나타나겠죠. 저 어떤 파일 이름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 이미지 해상도도 여기 보여줍니다. 자, 지금 해상도가 1920이에요. 1920이고 우리가 만든 이 컴포지션 창은 1280입니다. 우리가 컴포지션 창을 만들고 난 뒤에 내가 컴포지션 창의 크기가 뭐 어떻게 되더라? 뭐 이런 약간 헷갈릴 수도 있죠. 자, 이렇게 다시 SC001을 클릭해 보면은 우리가 만들었던 컴프 창의 정보가 여기 다시 나타납니다. 우리는 1280, 720으로 만들었고 이 이미지는 1920입니다. 컴프 창보다 당연히 이미지가 크죠. 이제 우리가 작업을 할 때 이미지에 맞게끔 작업을 하는 경우는 잘 없고요. 작업 결과물로 정해진 사이즈가 있어요. 이 영상이 유튜브로 나가는 건지 아니면 방송용으로 나가는 건지 아니면 극장용으로 나가는 건지 정해진 사이즈가 있습니다. 그 해상도에 맞춰서 우리는 컴포지션 창을 만들고 작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소스들은 크든 적든 그 해상도에 맞춰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컴포지션 창의 크기가 정해져 있고 이게 기준이 되어야 되겠지 이게 기준이 되는 경우는 잘 없겠죠. 자, 일단 이미지를 불러왔으면은 이 이미지를 이제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컴프 창으로 가지고 와야 되겠죠. 자, 이 가지고 오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그냥 이렇게 드래그해서 여기 툭 던져 놓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가져오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타임라인으로 이렇게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컴프 여기 아이콘으로 바로 그냥 넣어버려도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조금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요거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요거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이미지를 클릭해서 드래그를 하려고 하다가 더블 클릭을 해버린 경우에요. 제가 더블 클릭을 해버리니까 요걸 이제 푸티지라고 한다고 했죠. 에펙에서는 이 푸티지 창만 활성화되면서 이 그림 이미지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실수를 해서 이게 이제 열렸으면은 이 컴포지션 창과 이 푸티지 창이 혼동스럽게 되는 거예요. 이건 뭐지? 이건 뭐지? 이렇게 푸티지. 컴포지션 창은 여기 있고 여기 또 레이어라고 있어요. 이 세 가지 창이 이 컴포지션 창에서 보여지는데 이런 것들은 순차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컴포지션 창의 이미지를 이렇게 드래그 하면은 우리가 드래그 했는 대로 이 위치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이 정 가운데라고 할 수는 없죠.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림이 여기까지 있으니까 여기는 바탕 블랙이 그대로 보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드래그 했는 위치로 드래그 되고 위치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컴포지션에 넣음과 동시에 이 하단에 타임라인에 이 목록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요 하나를 우리가 레이어라고 하는 겁니다. 포토샵의 레이어가 똑같죠. 자, 컨트롤 Z 하면은 언두가 됩니다. 자, 언두. 자, 그래서 이 컴프 창에 넣기 전에 상태가 됐고 밑으로 바로 이렇게 넣어버리면은 자,
크기가 이 컴프 창의 가운데에 딱 정렬이 됩니다. 뭐 이렇게 삐뚤하게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이렇게 드래그를 하는 것도 조금 더 깔끔하게 밑으로 드래그를 해가지고 타임라인에 넣는 게 좀 더 깔끔하게 이미지가 들어가는 형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지금 컴프보다 이미지가 더 크죠. 그러면은 우리가 요걸 다시 활성화시켜서 요걸 선택해서 활성화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 테두리를 직접 선택해서 활성화해도 됩니다. 자, 이렇게 이미지를 줄이면 됩니다. 줄일 때 이렇게 본래의 비율이 틀어져 버릴 수가 있어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자, Shift를 누르고 선택을 해서 줄이면은요, 이 비율이 유지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미지의 왜곡이 생기지 않고 깔끔하게 크기에 맞게끔 줄일 수가 있겠죠. 뭐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이 어두운 부분을 안 보이게 하고 싶다라고 하고 이렇게 일부만 쓰는 경우들도 있어요. 어차피 영상에서는 이 부분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의도적으로 안 쓰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미지를 배치를 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가지고 온 이미지 이를 컴프 창으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작업 환경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또 하나 이미지를 불러올게요. 더블 클릭해서 자, 여러분들도 몇 개의 소스를 준비한 다음에 이렇게 같이 따라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미지가 가지고 왔습니다. 두 번째 이미지의 정보는 1280이에요. 그죠? 1280입니다. 요거는 당연히 이렇게 넣으면은 크기가 컴프와 비슷하겠죠. 자, 이렇게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드래그해서 이렇게 올리니까 하단에 있던 구름보다 위로 올라오게 돼요. 위에 올라와 있으니까 당연히 이 밑에 있는 구름을 덮어버리는 거죠. 덮어버리고 위에 그림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이 컴프의 위치를 이렇게 옮길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절반은 아래쪽, 절반은 위에 있는 그림이 보이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올렸던 그림을 우리가 이렇게 딜리트 키를 눌러서 지워버렸어요. 지워버리면은 당연히 컴프 창에는 없어졌어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프로젝트 창에 있는 그 이미지에는 그대로 존재를 하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작업 창인 타임라인 창에서 없어졌다는 것 뿐이에요. 우리 조금 전에는 이렇게 불러왔었는데 이번에는 이 하단으로 직접 여기 던져버리면은 구름 밑에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위에 던져버리면은 위에 올라갑니다. 밑에 타임라인을 이용해서 그림을 넣으면 더 정확한 위치에 이렇게 자리를 잡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여기 바로 이렇게 올려버려도 처음에 넣었던 구름보다 상단 레이어에 위치를 하게 되고 그림도 맞춰지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작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어디에 넣는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면 되겠죠. 레이어 위에 넣으면서 좀 더 컴프 사이즈에 맞춰져서 이미지를 넣고 싶다라고 하면 뭐 여기 드래그를 해도 괜찮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나의 컴프를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컴프 안에 우리가 작업할 이미지들, 자, 이 푸티지들을 우리가 넣었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을 할 수도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불러온 이런 푸티지, 이미지, 소스 이런 것들을 바로 하단에 있는 여기 아이콘에
바로 드래그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첫 번째 컴프는 있고요. 두 번째 컴프가 이 로드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컴프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 컴프에 대한 여러 가지 세팅창이 생략되면서 이 이미지의 해상도에 맞춰져서 컴프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컴프보다 가로 부분은 1280으로 똑같지만은 세로 부분이 720이 아닌 이미지의 해상도인 878로 좀 더 늘어났죠. 자, 여기에 대한 정보는 우리가 이 컴프를 클릭하면 당연히 컴프 정보가 여기 나오기 때문에 1280878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거는 이거죠. 자, 이런 경우는 또 어떤 경우냐 하면은 우리가 특별하게 컴프의 어떤 크기가 정해져 있지 않다거나 일단 작업을 이미지에 따라서 작업을 해야 된다거나 하는 상황에는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그냥 컴프화 시키는 이런 방법이 훨씬 더 효율적이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아직 동영상을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동영상의 경우에는 그 동영상의 길이가 있습니다. 그 길이를 그대로 반영을 해서 컴프가 만들어집니다. 제가 동영상을 한번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자, 동영상 정보입니다. 이 동영상은 이렇게 하단에 사운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운드도 있는 동영상이고요. 사운드에 대한 정보죠. 그다음 1280720 사이즈입니다. 자, 그 다음에 25bps이고 그 다음에 압축은 H264로 압축이 되어 있는 영상입니다. 자, 이 영상을 그대로 하단에 드래그를 이렇게 해주면은 자, 또 새로운 컴프가 하나 만들어졌죠. 자, 빛이라는 새로운 컴프가 하나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 영상의 길이만큼 컴프의 길이가 세팅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좀 사실 편리합니다. 작업하기도 굉장히 편리하고요. 그래서 영상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컴프를 만들어서 작업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컴프를 여기서 한번 이렇게 클로즈 닫아 볼게요. 자, 이렇게 닫았습니다. 이렇게 닫았지만은 당연히 단지 타임라인에서 닫은 것이 이 프로젝트 창에서 없앤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비치도 있고 로드도 있습니다. 이걸 다시 더블 클릭을 하면은 이 컴프가 타임라인에서 다시 생성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렇게 닫든지 그 다음에 이 꽃표를 클릭해서 닫든지 그리고 여기서 닫고 창을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서 프로젝트 창에서 직접 이렇게 클릭을 해서 딜리트 시켜버리면은 영원히 사라진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드도 딜리트해서 지워버리면은 프로젝트 창에서 없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타임라인에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타임라인과 프로젝트, 그 다음에 컴프의 관계들을 잠깐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번 이렇게 여기 있는 것들을 모두 다 한번 이렇게 딜리트 키로 지워 볼게요. 그 다음에 임포트 할 때 우리가 필요한 것들만 선발해서 선택적으로 이렇게 임포트해서 여러 개를 한꺼번에 가지고 올 수도 있어요. 가지고 올 수 있죠. 그 다음에 뭐 영상에다가 이렇게 컴프를 만들고 이 위에다가 두 개의 이미지를 이렇게 올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가장 밑에 영상이 있고 길 이미지, 구름 이미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구름 이미지는 크기를 이렇게 자, Shift하고 누르면은
비례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줄어든다고 했죠. 자,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놓고 이제 작업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시간은 여기 정도로 하고, 자,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